네, 킹콩입니다. 보통 이제 캐스트는 현강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좀 뭔가 이제 지루하게 느껴지고, 오늘 좀 재미없어요. 막 이럴 때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캐스트인데,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학생들 없는 데서 제가 요즘 찍고 있는 강의가 있어요. 업법킹의 후속작 더 크리스탈 클리어, 업법 더 크리스탈 클리어라는 거 하다가, 야, 이 시점에 애들한테 요런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공지도 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캐스트 하나 찍습니다. 제가 이제 글자를 하나 띄워놨는데, 2013년도에 그 상영된 영화예요. 블루 제스민이라는 거. 이게 이제 기대도 안 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블루 제스민 본 적 있어? 그러면 본 적 없대. 뭐 애들이 엄청 많은 강의에서도 뭐 라라랜드 본 적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라라랜드는 난 내 생각에는 애들이 다 본 줄 알았는데 안 본 애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 영화는 내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왜 재밌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 뭐 영화 봤는지 안 봤는지 여러분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캐스트를 하는 겁니다. 블루 제스민이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 선생님이 대학교 때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언어학. 이거 언어학이라는 것은 그 이제 영어에서의 언어학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영어 전공했으니까 그 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뭐 그게 자음, 모음, 뭐 구조,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학. 영어과를 들어오면 이런 거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통번역, 한영 번역, 영한 번역, 뭐 이렇게 통번역. 통역은 말로 하고 번역은 이제 글로 하는 거죠. 통번역. 영문학. 이건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영어 영문학과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영어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과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안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뭐 이랬어요. 근데 저기서 가장 애들이 이제 영어 실력이 좋은 애들은 막 이런 데를 가고, 약간 지금 영문과는 약간, 그러니까 영문에 대한 과목은 약간 애들이 인기가 좀 없고 좀 그랬어요. 근데 재미는 이게 좀 있었어요. 이게 영문학이. 특히 뭐가 재밌었냐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미국 희곡, 영국 희곡. 희곡 알아요? 희곡? 연극하는 글, 플레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제가 언젠가 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그 요즘은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거의 끝날 때쯤에 새로운 학년이 되기 전 한 달, 아니 뭐 한 일주일 전, 이주일 전쯤에 학교에 가서 내가 다음 학년에서 배울 교과서를 이만큼 받아서 왔어요. 그럼 교과서 이렇게 받아서 집으로 오는 거지. 되게 무거웠어요.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교과서가 안 찢어지게 비닐로 또는 종이로 이렇게 싸서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좋았었던 건 이제 국어책에 있는 희곡, 연극하는 글이 난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동생하고 역할을 나눠서, 야, 내가 이 사람 할 테니까 너는 이 사람 해 하고 막 둘이서 이제 희곡하고 재밌었어요. 잘 재밌었죠. 근데 대학교 가니까 미국 희곡, 영국 희곡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브리티시 팝 이런 거 알아요? 브리티시 팝? 그 영국의 팝스타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 비틀즈, 오아시스, 뭐 이런 게 이제 브리티시 팝이죠. 근데 이제 개중에 이제 사람들이 로맨틱 코미디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노팅힐 같은 거, 뭐 Me Before You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러브 액츄얼리 이런 게 이제 영국식 영화죠. 인기 많죠.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잉글리시 플레이에서 발전이 된 거겠죠. 영국 희곡. 미국 희곡은 뭐 톰 소의 몸, 허클베리 핀, 뭐 현대는 이제 미국이 이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재밌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희곡 그것 때문에 봐서 그런지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좋았던 건 잘 기억은 안 나요.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딱 끝나면 학교에서 어떤 이제 미국 희곡이나 영국 희곡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침 우리가 배운 영국 희곡, 미국 희곡 그거를 대학로에서 상영이 아니라 이제 무대에 올려서 연극하는 분들이 거기서 실제로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낮에 그걸 공부를 했는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짜임새,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런 게 다 수능에 나와요. 그게 그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그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공부했고 그런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낮에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 그런 거, 뭐 영국에서 이 문장이 미국에선 이랬을 거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배워요. 근데 그걸 낮에 학교에서 배우고 연극이 만약에 5만 원이면 대학생 할인은 해서 뭐 한 10,000원 내나 2만 원 내나 이렇게 해서 교수님이 그 연극하는 극단에다 얘기해서 어느 학교 무슨 과인데 애들이 집단으로 갈 테니까 좀 할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막 가서 보고 그래요.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낮에 그 문장들을 그 영국 희곡, 미국 희곡 뭐 그냥 되게 자극적인 대학로의 그런 연극이 아니라 진짜 고전 있잖아요. 뭐 고도를 기다리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무슨 뭐 느릅나무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거 있어요. 뭐 아몬틀라도의 술통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연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몰랐을 텐데 낮에 학교에서 예습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교수님들 얘기도 듣고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살아 움직여서 연극 무대에서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막 연극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창작도 있었어요. 창작 뭐 지하철 1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 대학로에 이제 학전 소극장이라는 데도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김광석이라는 전설적인 가수가 노래도 하고 여행 스케치가 노래도 하고 뭐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지하철 1호선이라는 창작 뮤지컬도 보곤 했죠. 그건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나왔었던 그 출연했던 분들이 지금은 완전 대스타가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황정민 뭐 이런 분들 그때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니 어쨌든. 그때 이제 봤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고도. 높은데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고도라는 애를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 고도를 기다리면 저거를 보면은요, 그냥 계속 기다려요.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그 앙상한 나무 밑에서 모놀로그를 해줘. 독백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모비딕 백경 이건데 이게 그 가끔 이제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모비딕이 큰 고래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뭐 대학로에 연극 무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보고 이러면 좀 깊숙하게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의 뭐 이렇게 정치인이나 뭐 어떤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비딕 백경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딱 들었어. 근데 되게 수준이 낮은, 잘 모르면서 인용해서 하는 거 보면 웃음도 나오고 좀 그래요.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뭐 이런 작품을 봤었죠. 이거는 이제 누군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남산의 국립극장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저 작품은요,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나오는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남성성이 대단히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최근에 어떤 극단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그 스탠리 역에 어떤 사람을 딱 캐스팅했다고 하는 그 광고를 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욕망의 이름의 전차 작품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다면 저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저기 캐스팅했을까 뭐 이런 거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고전. 이 캐스트의 그 첫 번째 있었던 게 2013년도 영화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 그 얘기가 시작이었잖아요. 이 블루 제스민이라는 저 영화는요. 이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영화만 좋아합니다. 그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그 블루 제스민이라는 저 영화를 그때 만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은 되게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재다? 천재. 근데 그 사람이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많이 있는데, 이 겉표면으로는 그냥 우디 앨런이 천재인가 보다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왜 천재인지,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이 아메리칸 플레이의 고전 중에 고전인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가 오마주가 돼서 나온 거예요. 블루 제스민. 블루 제스민 그 영화를 딱 보면요. 뉴욕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 생활에 있던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망해서 그 뉴욕의 정반대인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인 자기 동생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가난한 생활을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욕망이란 이름의 전체에서 블랑쉬라는 여자의 역할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그거를 현대적인 뉴욕을 배경에서 샌프란으로 이렇게 딱 돌리는 그런 오마주 하는 거에 보면서 되게 그 짜임새,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짜임새입니다. 구성 방식이라는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짜임새와 구성 방식. 이게 핵심이에요, 이 캐스트.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천재적인 거야. 진짜 우디 앨런 대단하다. 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영화였어요. 실제로 이 내용을 모르고 봐도 재밌는 영화인데, 이거를 알고 이렇게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소름을 도듬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떤 짜임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잘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지문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영역에서, 이거는 이제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구로도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지문에서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원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요, 기출 문제에서 어떤 지문이 사용되면 이게 어디쯤에서 나온 거네라고 대강 감을 잡아요. 대강. 이거 그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지문은요,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지문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빈칸 만들고, 아무거나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글의 흐름 38, 39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단락의 짜임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 그 기출을 좀, 영어 전공도 하고 기출에서 사용되는 지문들을 같은 유형에서 이런 단락의 짜임새를 무조건 이런 건 빈칸에 쓰고 이런 건 글의 흐름에 쓰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좀 들어와야지 돼요. 그런 거가 바로 이제 기출을 보는 눈이 생긴 거죠.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스킬이 생깁니다. 여기서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적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요행이 어떻게 해서 요걸 맞히는 야매, 이걸 스킬이라고 말하지 않고 깊은 공부에서 나오는, 최상위권이 다루고자 하는 기출의 어떤 정체성을 이해한 사람이 지문을 푸는 방식, 그게 바로 이제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원 강의하면서 이제 욕심이 생겼던 거죠.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평가원에서, 이거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건방지게 반말로 한 건데 그냥 속마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저하고 똑같이 영어 공부했을 거고, 오랫동안 영어 강의했을 거고, 뭐 전공했을 때 본 지문도 뭐 비슷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너나 나나
같은 과목 들었고 같은 지문 가지고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으니까 한번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의고사 지문 내가 싹 다 긁어보자. 싹 다 긁어서 그걸 왕창 문제를 내버리자.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내 책을 보면 그런 이제 비슷한 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수업에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옛날에 만들었던 게 이제 70회 모의고사였어요. 40회 모의고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70회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서 엄청 두껍게 만들었죠. 그때 이제 회사에서 너무 두꺼워서 애들이 갖고 다니질 못해요, 선생님. 그래서 그걸 40회 모의고사로 줄여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이제 칭찬도 듣고 애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2027 40회 모의고사가 현강 개강이 2월 25일 수요일 날 드디어 합니다. 인강 업로드는 이제 그 다음 날인 26일 목요일 날 하는 거죠. 40회 모의고사에 사용되는 지문은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사용되는 지문이 기시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 교육청 지문, EBS 지문 이런 거 싹 다 배제해서 40회 모의고사 책을 보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 그걸로 이루어졌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0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라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거잖아요. 시간을 재놓고 풀어야 됩니다. 보통 1회분에 50분 정도고 그거를 45분으로 줄이는 연습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반응입니다.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낯선 지문을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그게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 낯선 지문을 가지고 그 기출문제 유형대로 그걸 딱딱딱딱 풀어내야지, 그러지 않고 이 문제는 저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일관성 없게 풀어버리거나 시간 재지 않고 풀어버리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문으로 된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러면 이제 모의고사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7 40회 모의고사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생들, 옛날 거 가지고 있는 학생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 옛날 교재라도 이 문제를 넣으면 새 교재하고 똑같이 만든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교재를, 새 책을 구매하셔도 되고, 옛날 교재 하는 학생은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끼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회 모의고사가 이제 올해로 6, 7년 벌써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40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 여러분이 더 모의고사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드디어 40회 모의고사를 좀 빨리 개강해서 6평 전에 완강을 하고 난 다음에 5월이나 6월쯤에는 15회 모의고사를 출판하려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40회 모의고사하고 15회 모의고사에서 사용되는 지문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40회 모의고사에서 추려서 15회를 만든 게 아니라 15회 모의고사는 40회 모의고사하고는 완전 다른 지문, 완전 다른 책입니다. 그래서 40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도 나는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럼 15회 모의고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0회 모의고사 양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은 15회 모의고사만 풀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40회 모의고사는 이제 출판이 됐고요. 15회 모의고사는 이제 5월, 6월쯤에 이제 또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그 블루 제스민, 수험생이니까 볼 시간 없겠지만,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테네시 윌리엄스의 그 명작, 그거를 보지 않고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도 재밌지만 그걸 보고 봤을 때의 그 감동과 이해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40회 모의고사 그냥 아무 지문이나 갖다 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런 어떤 보통 한
댓글에 한 1000개 달리면 1개 정도 그렇게 악플이 하나 달리는데, 한번 그런 악플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다가 수많은 학생들의 응원에 의해서 치유받은 적 있습니다. 40회 모의고사 이번에 개강한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와 그 배경, 그리고 글의 짜임새, 아무거나 지문을 평가해서 쓰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익숙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주는 강의 40회 모의고사 이번 주 시작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게스트를 찍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이고 그 다음은 가을입니다. 그럼 이제 수능이죠. 네. 우리 모두 힘내고, 화살은 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콩이었습니다.